시작합시다. 필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가는 진도는 뭐냐면은 로그.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그럼 로그를 뭔지 좀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의 x제곱이 4라고 할게요. 그러면 만족하는 x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2가 되겠죠. 한 줄 건너뛰고 이번엔 2의 x제곱을 8이라고 할게요. 만족하는 x 얼마입니까? 3이겠죠. 이번에는 2의 x제곱이 6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만족하는 x가 잘 안 떠오르는 거야. 위에서나 아래에서는 4나 8처럼 2의 거듭제곱이었기 때문에 x가 예쁘게 딱딱 떨어지는데 이번엔 x가 얼마인지 말을 잘 못하겠어. 그런데 분명히 6은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으니까 10번 보세요. 만족하는 x값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겠죠. 됩니까? 근데 뭔가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한 무리수, 무한소수인 거야. 그래서 얘를 예쁘게 뭐라고 쓸까 고민을 한 거죠.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보자. 어떤 녀석을 제곱했더니 4가 된대. 만족하는 x가 뭡니까? 뿔마 2가 되면서 예쁘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제곱했더니 5가 된대. 예쁘지 않죠. 무한소수니까. 그러다 무한소수를 쭉 쓸 수 없으니까 우린 이거를 뿔마 루트 5라고 이런 기호를 통해서 약속을 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x값이 자연수나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린 이 녀석을 LOG를 쓴 다음에 여기에 2가 보이죠? 2를 조그맣게 이렇게 쓰고 여기 있는 6은 크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로그 2의 6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예를 들어서 5를 x번 곱했더니 120이 된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x는 뭐가 됩니까? 로그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로 이렇게 오고 120이 이렇게 되면서 만족하는 x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제 a의 x제곱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x는 뭐가 됩니까? log, 로그의 a의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중학교 때 지수를 배울 때 이 a를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미치라고 합니다. 로그에서도 요 조그만한 숫자를 미치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들어본 적 있죠? 이런 말?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그럼 좀 안 헷갈려요. 우리는 지수 형태를 로그 형태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로그 형태를 지수 형태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5번 쓰세요. AX제곱은 B다. X는 로그 AB다. 그 다음 볼게요. 저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A의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조그만하게 쓴 이 A를 앞으로 우리는 미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쓴 이 B는 이름이에요. 진수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저 밑에는 아무 숫자나 올 수가 없고 어떤 정해진 숫자만 올 수가 있대. 그래서 저 밑이 A인데 밑조건은 0과 1 사이던가 1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수 조건인데 진수가 B라고 돼 있죠. 진수 자리엔 무조건 양수가 와야 됩니다.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로그에 관련된 공식을 7개를 정리할 거예요. 다 암기하셔야 돼요. 보자, 시작합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수업할 게 로그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공식 1번. 로그의 A의 A는 1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밑이랑 진수가 뭐가 됐던 밑과 진수가 둘이 똑같다라면 그냥 1이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수가 있으면 로그로, 로그가 있으면 지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얘를 지수 형태로 바꾸면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A의 몇 제곱은 얼마? A의 1제곱은 A라는 거야. 아니 이해돼?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요 A가 요 A라고 생각해봐. 요 A는 여기서 B라고 생각해봐. 요 1은 X라고 생각해봐. 그럼 A의 X제곱은 B잖아. 맞아? 내 말은 얘를 지수 형태로 바꾸면 필긴 안 해도 돼. 얘가 밑인데 여전히 밑이 된다고. 그 다음에 얘가 지수에 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진수가 이렇게 온다라는 거야. 이거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말이라는 거야. 하나만 더. 이번엔 로그 A가 있는데 진수 자리에 1이 오면 이 로그 값은 그냥 0 돼버린대. 얘도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이 우린 얘를 지수 형태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맞아? 그럼 뭐의 몇 제곱은 얼마? A의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A의 몇 제곱? 0제곱은 1. 그럼 모든 수의 0제곱은 1. 맞냐? 맞네. 얘도 맞는 말이라는 거야. 두 번째 봅시다. 로그 A에 XY가 있다라고 할게요. 얘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라고 이렇게 찢을 수 있대요. 좌변이 지금 진수를 가만히 관찰했더니 X라는 녀석과 Y라는 녀석의 곱으로 되어 있죠. 그럼 뭐 한다? 여기에 진수가 X만 있고 여기엔 진수가 Y가 있는데 우린 뭐 한다? 하나의 로그를 두 개의 로그로 찢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대신 진수끼리 곱하기를 로그끼리의 더하기로 찢을 수가 있고, 반대로 로그랑 로그가 있는데 이 밑이 A이고 밑이 A여서 밑이 똑같다라면 두 개의 로그를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는 거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6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로그 2의 3 곱하기 2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진수를 가만히 봤더니 3과 2의 곱하기야. 그럼 진수에서의 곱하기는 로그끼리의 더하기로 찢어버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3 곱하기 2니까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2로 이렇게 찢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로그 3에 4가 있어요. 더하기 로그 3에 5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가만히 봤더니 지금 밑이 같고요. 밑이 같은데 로그끼리 뭐하고 있습니까? 더하고 있죠.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로그 3의 질문할게 진수가 뭐 될까? 20. 왜? 로그끼리의 더하기는 여기 있는 진수와 여기 있는 진수를 곱하는 거니까 로그 3의 20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좀 어려워요. 오늘 어려워요. 아무래도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공식을 배우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가 않죠?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2번 공식이 왜 그런지 한 번만 설명할게요. 봅시다. 우리가 이 녀석을 제가 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요, 제가 N이라고 할게요. 저 좀 보세요. 그럼 요만큼을 지수로 바꾸면 뭘까? 뭐의 몇 제곱은 얼마냐? 맞춰봐. 헷갈려, 처음에. 다시 한번. 이 녀석을 이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M제곱 얼마다? X다. 됐습니까? 얘거나 얘는 뭐냐? A의 N제곱은 Y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됩니까? 이제 이 두 개를 곱할게요. 그럼 좌변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합되면서 m 플러스 n 되고 우변끼리 곱하면 x, y가 이렇게 되겠죠. 건우야, 얘를 다시 로그로 바꿔봐. 뭐는 로그 몇에 몇 이렇게. 뭐 되는 거야? m 플러스 n은. 불러봐 이제. 로그 a의 x, y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려워요. 됩니까? 그런데 요 m이 사실은 뭐예요? 요 m이 로그 AX였죠. 요걸 내가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N은 사실은 로그 AY였고 두 개를 더한 게 이거니까 공식이 증명된 거죠. 그런데 증명되는 과정은 굳이 필기 안 해도 되고 아직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까? 내신에 가끔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중간고사가 한 2, 3주 남았을 때 문제 나오고 싹 정리해 줄게요. 됐습니까? 지금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은 그냥 공식을 암기하고 그 공식들을 어떻게 써먹는지만 연습하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네. 봅시다. 세 번째. 이번엔 로그 A의 y분의 x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직감적으로 아니 아까는 진수끼리 곱하기니까 로그끼리 더하기였잖아. 이건 진수끼리 나누기지. 로그끼리 뭐 할 거 아니야? 느낌상 뺄 것 같아. 그래서 빼는 거예요.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런 거 볼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24가 있다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로그 2에 6이 있다라고 합시다. 예제예요. 뭐 하고 있어요? 로그끼리 빼고 있죠. 대신 조심해야 될 게 밑이 똑같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로그끼리 빼고 있으니까 얘는 로그 2에 동현아 진수에 누가 올까? 진수끼리 뭐 하는 거야? 나눠야 되잖아. 얼마? 나이스. 4가 이렇게 된다. 하나만 더 합시다. 물론 더 있어요, 물론. 네 번째 공식을 볼게요. 얘는 뭐냐면은 로그 A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B에 여기에 M제곱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진수의 지수가 있어요. 뭐 하냐면은 이 M이 앞으로 떨어집니다. 뭐 되는 거예요? M배의 로그 A B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 앞에 있는 요 진수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연습할게요. 보자.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4가 있다라고 하자고요. 그럼 얘는 우리 뭘로 볼 수 있어요? 로그 2에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진수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뚝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배의 로그 2의 2가 되겠죠. 얘거나. 근데 얘가 얼마냐? 로그 2의 2가. 얼마? 이거 얼마야? 1. 잘했습니다. 왜 1이에요?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라고 아까 우리 필기했었죠. 그래서 최종 답은 2가 되겠네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로그 3에 81이 있다라고 합시다. 얘는 정리하시면 로그 3의 몇 제곱? 4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뚝 떨어지니까 뭐 되는 거예요? 4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로그 3의 3 되고. 성주야, 네. 로그 3의 3이 얼마냐? 1. 답은 4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좀 약간 어려워요. 지금도 아까 제가 드린 종이에다가 1번부터 4번 공식까지 5번을 써주세요. 지금 3개만 더 할게요. 집중하세요. 이번엔 5번 공식을 볼게요. 5번은 4번 공식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보자. 로그의 밑이 A인데 밑에 지수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다음 진수가 B인데 진수에도 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4번이랑 비슷해요. 그럼 밑에 있는 요 지수가
로그 앞으로 기어 나가는데 분모로 기어 나가요. 그 다음에 진수에 있는 지수도 앞으로 기어 나가는데 분자로 기어 나갑니다. 그 다음 뭐 되는 거예요? 로그 A, B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할게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로그 8에 예를 들어 뭐가 있냐? 뭐 25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정리하면 로그에 8을 8이라고 안 하고 2의 세제곱이라고 할게요. 25는 25라고 안 하고 5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뭐 됩니까? 밑에 있는 지수는 어디로 나간다 얘들아? 앞으로 나갈 때? 분모. 이렇게. 그 다음에 진수에 있는 지수는 어디로 나간다? 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남는 게 로그 2의 5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좀 우리가 이 공식을 좀만 응용하면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냐면 칠판 이건 필기하세요. 로그 A의 B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고. 응용이야, 응용. 암기는 안 해도 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똑같이 n분의 m을 곱했어. 그럼 n분의 m은 1이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뭐 되는 거예요? 요 m이 여기로 오고 m은 1로 오죠. 그럼 뭐 되는 거예요? 로그 a의 분모에 있던 m이 밑에 지수로 오고 진수가 이렇게 있고 분자가 여기에 m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결국 누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로그 a, b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응용하냐? 이런 얘기예요. 로그 2에 3이 있는데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밑을 바꿔야 될 때가 와. 이 밑이 제발 4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뭐 하는 거야? 똑같이 제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4의 9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자. 로그 9에 5가 있다라고 하자고요. 밑이 얼마냐? 9야. 밑을 갑자기 3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똑같은 지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분의 1, 2분의 1 할 수 있겠죠. 그럼 지수가 2분의 1이라는 건 결국은 루트를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의 루트 9는 3이고 루트 5는 그대로 루트 5가 이렇게 되면서 식을 조금 변형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개만 더 정리합시다. 이번엔 6번 공식을 볼게요. 6번 공식이 제일 어려워요. 암기하기가. 6번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식 이름이 및 변환 공식. 밑을 바꿀 수 있대요. 로그 A에 B가 있다라고 합시다. 뭐 했냐면요. 제가 A가 밑이고 B가 진수인데 밑과 진수의 위치를 슬쩍 바꿨어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역수가 됩니다. 외우세요. 또 있어요. 로그 A에 B가 있는데 밑을 A도 아니고 B도 아닌 새로운 C로 만들고 싶어. 그럼 공식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야. 암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 여기 있는 밑이 분모의 진수로 오고요. 여기 있는 진수가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3이 있다라면 내가 뭐 한 거야? 2와 3의 위치를 바꾸면 로그 3의 2가 되겠죠. 뭐 된다? 역수가 된다. 하나 더 할게요. 로그 2에 3이 있는데 갑자기 밑이 5 이내로 바꾸고 싶어. 보자. 그럼 로그 5에 이 밑이 진수로 오고 그 다음에 로그 5에 얘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두 개가 암기하기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이야. 7개 암기하면 돼 오늘. 이것만 암기하고 집에 가도 돼 오늘. 마지막 7번 봅시다.
A가 미치고 지수 자리에 로그 B의 C가 이렇게 왔습니다. B예요. A의 로그 밑이 B고 진수가 C. 요렇게 돼 있을 때는 밑이 A고 진수가 C인데 둘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뭐 된 거예요? C의 로그 B의 A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지금부터 다시 또 시킬 거예요. 5번 공식부터 7번 공식까지 또 5번을 한번 써주세요. 시작할게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거 살짝만 복습하면서 문제 풀게요.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은 A의 X제곱이 B다. 이런 지수 형태를 로그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X는 로그 A, B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린 그래서 지수를 로그로, 로그를 지수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됩니까? 네. 그럼 여기 있는 로그 A의 2가 3이다. 이 녀석을 뭐의 몇 제곱은 얼마? 불러보세요. A의 3제곱은 2가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이 녀석을 보면서 뭐의 몇 제곱은 얼마? B의 3제곱은 5가 이렇게 되겠죠. 현이 이해돼? 이제 뭐 한다? 두 식을 곱할게요. 그럼 좌변끼리 곱하면 AB의 전체 세제곱이 되고 우변끼리 곱하면 2랑 5를 곱하니까 10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A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3이 없어졌으면 좋겠죠. 뭐합니까? 양쪽에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좌변은 약분되면서 A, B, 우변은 얘를 거듭제곱근으로 표시하면 3제곱근 10이 되면서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네. 이번엔 지금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그 A, B라고 이렇게 하면서 A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수라고 했죠. 그럼 밑과 진수에는 아무 숫자나 오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필기하세요 다. 밑 조건. 밑에는 어떤 녀석이 와야 되냐면은 0과 1 사이던가 1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는 진수 조건이죠. 얘들아, 진수는 어떤 녀석이 와야 되냐? 진수는 양수여야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로그가 정의가 되라는 거는 그냥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충실히 지키란 얘기야. 그럼 문제 봤더니 밑이 얼마냐 얘들아? 밑이 얼마야? X-1. 그럼 밑이 X-1이니까 밑이 0과 1 사이던가 아니면 밑이 1보다 크다가 되겠죠. 범위를 좀만 더 구해보면 1 더하면 1 되고 X 되고 2가 되고 이항시키면 X는 2보다 크다가 이렇게 돼서 일단 두 개가 답이 나왔네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됩니까? 이번에는 진수가 얘가 얘들아 뭐냐? 얘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진수. 그럼 지금 진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2인데 진수가 뭐 돼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부등호 반대로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러면은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하시면 x-2에 x-6의 음수가 되고 0 되는 x값이 2, 6이니까 x는 뭐가 됩니까? 2와 6 사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일단 아까 파란색을 먼저 그리면 파란색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다가 됐죠. 파란색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얘 구한 얘를 구하면 얘는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파란색과 초록색이 공통으로 만족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면서 최종답 뭐 되는 거예요?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가 답이 되겠네요. 194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공식 하나 복습할게요. 필기하세요. 우리가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여기서 밑이 A고 밑이 A예요. 밑이 어때요? 같습니다. 이렇게 밑이 같은데 로그끼리 더하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A에 여기 있는 X라는 진수와 여기 있는 Y라는 진수를 뭐합니까? 곱해야 되겠죠. 여기가 X, Y가 되죠. 그런데 요 로그 앞에 아무것도 없죠? 얘도 로그 앞에 아무것도 없죠? 로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렇게 뭔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2분의 3처럼. 됩니까? 근데 빼기는 다시 한번.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는 뭡니까?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와 진수를 나누는 Y분의 X라고 이렇게 했죠. 됩니까? 문제 갑시다. 이제 필기할게요. 그럼 일단은 로그 2의 12는 그대로 쓰고 더하기 로그 2의 2루트 3이라고 쓰고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또 뭐 배웠냐면은 로그 A의 X의 N제곱이 있다라면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뚝 떨어지면 뭐 된다고 했어요? N 로그 AX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또 여기서 무슨 말이야? 반대로 로그 앞에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다라면은 이 녀석을 봐봐. 진수의 지수 자리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봐봐. 마이너스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서 지금 2분의 3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진수의 지수 자리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냐? 그럼 뭐 되는 거예요? 로그 2의 3의 2분의 3제곱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2분의 3이 진수의 지수 자리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3의 2분의 3제곱은 몇 루트 몇일까? 좀 어려워? 2루트 3. 3루트 3입니다. 보자, 왜 그런지 보자. 3의 2분의 3제곱이 있다라면 얘는 3의 2분의 3을 1 더하기 2분의 1로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예요? 3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되겠죠. 맞아?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3. 현아, 얘는 뭐 되냐? 루트 잘했어. 3 되겠죠. 3루트 3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3루트 3. 그럼 다시 한 번만 정리하시면 로그 2의 12 더하기 로그 2의 2루트 3의 마이너스 로그 2의 얘가 3루트 3이 된다는 거죠. 가능합니까? 그럼 이제 로그가 3개가 있는데 얘를 하나로 정리하자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녀석 2개는 더하고 있잖아. 이 진수와 이 진수를 뭐 할까? 곱해야 되겠죠. 뭐 되는 거예요? 24 루트 3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로그는 뭐 하고 있어요? 빼버리고 있네요. 진수끼리 뭐 할까? 나눠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나누기 3루트 3 됩니다. 그럼 정리하시면 얘가 로그 2에 루트 3끼리는 지워지고 3분의 24는 8 되겠죠. 이거 암산할 수 있나? 로그 2의 8? 네? 이거 얼마냐? 로그 2의 8. 3. 3. 왜 그런 거? 천천히. 로그 2의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3이 앞으로 뚝 떨어지면 3배의 로그 2의 인데 밑과 진수 같으면 1이라고 했어요. 답은 3이 답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녀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로그의 a, b의 x분의
1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문제를 봤더니 여기도 x가 있고 다 x가 많이 보이니까 뭔가 밑을 통일하고 싶어. 누구로? x로.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라고 했죠. 우리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또 복습. 로그의 a에 b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밑과 진수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럼 뭐 됩니까? 역수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됐습니까?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은 바꾸면 얘는 결국 로그의 x의 ab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a와 b가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로그 x a 더하기 로그 x b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요거 말하는 거예요. 로그 ax가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와 얘를 잘 비교하니까 여긴 ax, 여기는 xa예요. 밑과 진수가 어때요? 바뀌어 있죠. 그럼 로그 ax가 2분의 1이라면 로그 xa는 얼마일까? 2가 되는 거예요. 현이도 이해돼? 또 보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로그 b의 x가 3분의 1이래요. 현아, 그러면 얘는 얼마냐? 3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시면 5가 답이 되겠네요. 시작합시다. 일단 좀 정리할게요.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일단은 로그 2에 로그 앞에 누가 있어요? 2가 이렇게 있죠. 그럼 2는 진수의 지수 자리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럼 루트 3의 제곱이 되겠네요? 뭐예요? 그냥 3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로그 앞에 6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진수의 지수 자리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로그 4의 3의 6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로그의 9는 3의 제곱이라고 쓰고 2루트 2는 얘들아 2의 몇 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까? 2분의 3. 오, 좋아. 2분의 3이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아까 제가 3의 2분의 3제곱을 3루트 3이라고 했었죠, 아까?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정리를 좀만 더 할게요. 우리는 봐봐. 로그에 a에 b가 이렇게 있을 때 내 맘대로 밑과 진수에다 똑같이 제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식은 변함이 없어. 알았어요? 여기가 제곱이어도 되고 3제곱, 3제곱이어도 되고 2분의 1, 2분의 1이어도 돼. 됐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로그와 이 로그를 더하고 있잖아. 근데 나는 지금 밑이 2였으면 좋겠어. 얘가 밑이 2니까 얘도 밑이 2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4를 2로 만들기 위해선 루트를 취하는 거죠. 이렇게.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가 로그 2의 3의 더하기 드디어 로그의 루트 4니까 2의 3의 세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 되는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나가고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나가고 로그 3의 2가 되는 거죠. 됩니까? 좀만 더 정리할게요. 이제 밑이 같으니까 로그끼리의 더하기는 진수끼리 곱하기가 되고 그 다음 곱하기 2분의 2분의 3은 4분의 3 되면서 로그 3의 2가 되겠죠. 됩니까? 그럼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요 4가 앞으로 뚝 떨어지면서 4배의 로그 2의 3 곱하기 얘는 그대로 쓰면은 4분의 3의 로그 3의 2가 되겠죠.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녀석과 얘를 곱하면 뭐 되냐? 나이스. 왜 1이야? 예? 저 분수로. 둘이 역수 관계죠. 왜요?
2, 3, 3, 2 밑과 진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역수관계니까 곱하면은 윤서 말대로 1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4, 4 지우면 남는 거는 3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207번 볼게요. 얘도 지금 밑이 7이고요. 얘도 밑이 7이에요. 그럼 얘도 밑이 7로 바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뭐 되는 거예요? 보자. 지금 문제 필기하세요. 로그 7분의 1이 18이 이렇게 있대요.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얘가 7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마이너스를 앞으로 기어 나올 수 있잖아.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7의 18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요 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로그 7에 18은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3의 제곱 곱하기 2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맞습니까? 식을 좀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쓰고 지금 3의 제곱이랑 2가 곱하기로 돼 있잖아. 두 개 뭐가 더하기로 만들 수 있겠죠? 뭐 되는 거예요? 로그 7의 3의 제곱인데 그 2가 앞으로 이렇게 뚝 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 더하기 로그 7의 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마이너스. 문제에서 얘가 얼마냐? 얘가 B래. 여기가 2B. 얘는 얼마냐? A. 이렇게 되겠죠. 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줍시다. 일단 문제에서 2의 A제곱을 X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의 B제곱을 Y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수 형태를 로그 형태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뭐는 로그 몇의 몇이냐? 뭐는 A는 로그 2의 X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현아, 얘도 로그로 바꿔봐. 뭐는? B는 로그 2의 Y. 잘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봤더니 밑이 얼마예요? 2. 밑이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로그의 XY의 3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3은 X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3을 앞으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XY 세제곱과 XY의 세제곱은 다르다라는 거죠. 됩니까? 보자. 그럼 지금 봐봐. 나는 지금 밑이 2인 녀석을 알고 있잖아. 얘를 밑을 뭘로 바꿀 거야? 2로 바꿨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 중 하나가 로그의 A의 B가 이렇게 있는데 밑변환 공식이라고 해서 밑이 A도 아니고 B도 아닌 새로운 C로 만들고 싶어. 그럼 우리 뭐라고 했어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밑이 분모의 진수로 오고요. 진수가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온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XY가 여기서의 A인 거야. 이 XY 세제곱이 여기서 B인 거야. 그럼 C를 데리고 올 건데 나는 밑이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2였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뭐 되는 거예요? 로그 2에 여기 있는 이 밑이 분모 입장에서는 진수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로그 2에 여기 있는 진수가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오겠죠. 그럼 좀 더 정리하시면 여기는 봤더니 지금 X랑 Y가 곱하기잖아. 그럼 진수끼리 곱하기면 뭐라고 배웠어요? 로그끼리 더하기라고 배웠고. 맞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지금 X와 Y의 세제곱의 곱이잖아. 그럼 뭐 됩니까?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의
세제곱인데 3이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그럼 보자 이제. 로그 2의 x가 뭐냐? 지금 요것만 쳐다보시면 돼요. 로그 2의 x가 얼마야? a. 로그 2의 y는 b. 로그 2의 x는 a. 얘는 3, b가 되겠죠. 답 구할 수 있게 답 몇 번이에요?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가능하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214번 봅시다. 문제에서 16의 x제곱은 36이라고 볼 수 있죠. 요거 같으니까. 또 이번에는 81의 y제곱도 36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능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이 지수 형태니까 얘를 로그로 바꿀게요. 그럼 뭐는? x는 로그의 16의 36이 되겠죠. 제가 뭐랬어요?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이렇게. 이거 중요해요. 바꾸는 거. 이번엔 이 녀석은 현아 불러봐. y는 로그 81에 36이 이렇게 되겠죠. 할만하죠? 근데 문제에서는 xy가 아니라 x분의 1과 y분의 1이 필요하대요. 그럼 내가 얘를 x분의 1로 바꾸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역수가 되는 거니까 밑과 진수가 바뀌면서 36에 16이 되겠죠. 맞아요? 또 이번엔 얘도 마찬가지야. y분의 1은 내가 얘를 역수를 취한 건 얘도 밑과 진수 바뀌겠죠. 그럼 뭐 되는 거예요? 로그의 36에 81이 되겠네요. 뭐 되는 거예요? 지금 x분의 1과 y분의 1을 더하라고 했죠. 그럼 우린 지금 여기서 x분의 1은 로그 36에 16이고요. y분의 1은 로그 36에 81 되겠죠. 그럼 이제 드디어 밑이 어때요? 같네요.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합은 뭐라고 배웠어요? 진수끼리 곱하기라고 배웠죠. 얘가 뭐 되는 거예요? 16 곱하기 81 됩니다. 좀 더 정리합시다. 로그에 36을 36이라고 안 하고 6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16은 4의 제곱이고요. 맞냐? 81은 이렇게 하자. 16을 2의 4제곱이라고 보고 81은 3의 4제곱이라고 보면 얘는 6의 4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뭐입니까? 6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나가고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나가고 나머지는 로그 6의 6 되겠네요. 이거 얼마예요? 1. 답 얼마예요? 2가 답이 되겠네요. 2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 한번 써볼게요. 문제에서 로그 9의 x제곱에 더하기 로그 3의 y는 1 되겠죠. 일단은 밑을 통일하고 싶어. 왜냐면 지금 로그와 로그가 더하기일 때 진수끼리 곱하기로 바꾸려면 밑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뭐합니까? 여기다가 루트, 여기다가 루트를 취하는 거죠. 2분의 1제곱 하는 거랑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럼 뭐 됩니까? 얘는 정리하면 로그의 루트 9는 3이고 x가 이렇게 되고 얘가 로그 3의 y가 되고 1 되겠죠. 그럼 드디어 이제 밑이 통일됐으니까 로그끼리의 더하기는 여기 있는 진수와 여기 있는 진수를 곱하면 xy 되겠죠. 이게 얼마예요? 1이다. 암산하세요. xy 얼마일까? 안 어렵잖아. 3. 왜? 밑과 진수가 같아. 1 되잖아. xy 3이죠. 가능합니까? 맞아요?
또 보자.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3의 로그의 루트 3의 x에 곱하기 9의 로그 3의 y를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얘를 좀 정리나 합시다. 일단 밑을 통일할게요. 왜? 밑을 통일해야 그거를 곱했을 때 지수끼리의 합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예요? 3의 로그에 맞아요? 근데 얘도 3으로 만들게. 그러면 제곱할게. 뭐 되는 거예요? 3의 x제곱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9를 9라고 안 하고 3의 제곱이라고 하고 바깥쪽에 로그 3의 y가 이렇게 있는 거죠. 좀 더 정리하시면 3의 로그 3의 x제곱에 곱하기 3에 얘와 얘를 곱하면 2로그 3y 제곱 3y잖아. 근데 요 2가 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뭐 되는 거예요? 로그 3의 y제곱이 되는 거죠. 이제 또 뭐 되는 거예요? 3의 로그끼리 얘가 x제곱에 더하기 로그 3의 y제곱이죠. 왜냐면 밑이 같은 녀석을 곱하면 여기 있는 지수와 여기 있는 지수를 이렇게 더해야 되는 거죠. 어렵다. 그럼 다시 정리하시면 또 3의 로그끼리 뭐하고 있어요? 더하고 있죠. 밑이 어때요? 같네요. 뭐가 됩니까? 로그 3의 x제곱 y제곱이 되겠죠. 또 우리 맨 마지막 배웠던 7번 공식에서 이 녀석 밑과 로그에서의 진수는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뭐 됩니까? x제곱 y제곱이 밑으로 내려오고 로그의 3의 이 3이 1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결국은 xy의 제곱을 구하면 되고 아까 우리 xy 얼마였어요? 3이었죠. 저기 나와 있죠? 답은 뭡니까? 9가 답이 되겠네요. 로그 3의 15가 이렇게 있잖아. 맞아? 그럼 지금 정수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뭐 마치 약간 이런 거 같아. 뭐라면은 예를 들어서 루트 3이라는 녀석이 있어. 내가 너네한테 루트 3의 소수 부분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잠깐만 루트가 없다라고 치고 3만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 뭐 하냐면은 제곱했더니 3보다 작은 녀석 누가 있냐? 1제곱. 제곱하면 3보다 커지는 건 뭐가 있냐? 2제곱 이렇게 해서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미친 거 아니야? 루트를 취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얘가 1 되고 루트 3 되고 얘는 2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루트 3은 1. 얼마가 되니까 루트 3의 정수 부분 얼마야? 1. 그러면 루트 3의 소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원래 숫자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3학년인 것 같다. 됩니까? 이런 원리랑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얘보다 작은 녀석을 찾는데 일단 밑은 3으로 통일하고 나는 여기에 진수에다가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4제곱을 쓸 거라고. 그런데 15보다는 최대한 조금 작아야 돼. 뭐 되는 거야? 3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로그 3에 여기도 3의 거듭 제곱을 쓸 건데 15보단 조금 커야 돼. 3의 세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3은 반드시 1 차이 나야 돼. 그럼 정리하면 결국은 로그 3의 15가 얘들아 현아 이거 암사람은 얼마야?
2죠. 2가 앞으로 떨어지니까. 얘가 2. 얘는 얼마? 3. 3이 앞으로 떨어지잖아, 이렇게. 됐어요? 봅시다. 그럼 지금 결국은 내 말은 로그 3의 15가 2점 얼마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로그 3의 15에 뭘 구하고 싶냐면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로그 3의 15에 정수 부분이 얼마야? 얼마? 2요. 2. 여기 2 있잖아, 정수 부분. 그럼 소수 부분을 문제에서 알파라고 했습니다. 소수 부분 뭐예요? 원래 숫자에다가 정수 부분을 이렇게 빼면 된다는 거죠. 얘도 정리해야 되니까 얘는 로그 3의 15 마이너스 2는 2라고 하지 말고 로그 3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3의 제곱이니까 9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좀 더 정리하시면 로그 3의 로그끼리 빼고 있으니까 진수끼리 나눠줘야 되겠죠. 약분 좀 하시면 뭐 되는 거예요? 로그 3의 3분의 5가 되겠죠. 얘가 뭐예요? 알파입니다. 근데 문제 맨 마지막에 뭐 구하라고 했냐면 3의 알파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알파 자리에다가 이 녀석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3의 로그 3의 3분의 5가 됩니다. 뭐 할 수 있어요? 밑과 얘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뭐 되는 거예요? 3분의 5의 로그 3에 얘가 올라오니까 3. 얘는 얼마예요? 1. 쓸 필요 없으니까 3분의 5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봅시다. 225번 한번 봅시다.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정리할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합시다. 그 두 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지금 근과 개수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거죠.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번째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라고 해서 이 정도는 암기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보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6.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얼마예요? 3이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시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에서 그러면 로그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2알파의 더하기에 로그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베타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어찌됐건 생긴 게 지저분하지만 밑이 어때요? 같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얘는 로그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여기 있는 진수와 진수를 뭐합니까? 곱하면 되겠죠. 뭐 됩니까? 2알파 베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로그의 이거 얼마예요? 우리 아까 구했잖아. 6. 얘는 얼마예요? 6. 6 맞지? 6. 답 얼마예요? 1. 일단 문제 봅시다. 일단은 지금 방정식이 나오면서 두 근이 나오고 있죠. 그럼 뭐 되는 거예요? 로그 3의 a가 근이고 로그 3의 b가 근이죠. 두 근을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그게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4가 되겠죠. 이번엔 뭐 하시는 거예요? 로그 3의 a와 그 다음에 로그 3의 b를 뭐 할까요? 곱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1 되겠죠. 됐죠? 이번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로그 ab 더하기 로그 b의 a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만히 봤더니 밑이 얼마입니까? 3, 3, 3, 3. 그럼 얘도 밑이 3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 얘를 밑을 3으로 바꾸면
로그 3의 a분의 로그 3의 b. 그 다음 더하기 얘는 로그 3의 b분의 로그 3의 a가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럼 그냥 우리 깔끔하게 치환해버리자. 그냥. 봐봐. 무슨 말이냐면은 로그 3의 a를 x라고 치환하고요. 로그 3의 b를 y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야, 얘들아? 치환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4. 얘는 뭐 되는 거야? x, y는 1 되는 거죠. 얘도 뭐 되는 거야? 얘가 뭐였어요? 아까 얘가 x. x분의 y 플러스 얘는 뭐예요? y분의 x가 되는 거죠. 얘는 정통분하시면 xy분의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되겠죠. 얘는 정리하시면 xy의 고1 때 아니 중학교 때 배웠죠?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중학교 때 배웠죠. 지금 내가 중학교 3학년 수업하고 있는데 이거 가르치고 있어. 뭐 되는 거 이제? 얘 얼마예요? 1분의 이거 얼마예요? 4의 제곱 16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답 얼마예요? 14가 답이 되겠네.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이 오늘 상용 로그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상용 로그는 뭐냐면은 로그의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가 있고 밑이 이렇게 10이 있고 진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밑에 10이 오면 이런 걸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 10은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이 10을 생략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냥 로그 A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밑이 안 보이면은 밑이 없는 게 아니라 10이 생략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보자. 그 다음에 로그 A가 이렇게 있고 그럼 로그 A는 당연히 뭐가 있냐면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N은 정수. 그 다음에 알파는 소수는 소수인데 음수가 아니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소수여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게 우리가 고1 때 뭘 배웠냐면은 가우스 X라는 걸 배웠죠. 그럼 모든 문제집에는 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근데 뭔가 그 설명이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죠. 저는 그 설명 기억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대로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얘는 뭐냐면은 가우스 X가 있으면 간단하게 X의 정수 부분 이러면 훨씬 더 편하게 와닿죠. 앞으로 우리는 가우스 X를 보면은 가우스 안에 있는 X의 정수 부분이라고 기억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가우스 4.2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4.2의 정수 부분이에요. 얼마예요? 4. 얘가 4가 되겠죠. 한 번만 더 할게요. 가우스 마이너스 2.7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2.7의 정수 부분인 거죠. 얘를 가만히 뜯어보면 마이너스 2.7이라는 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0.7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얘가 음수니까 소수 부분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얘 불쌍하니까 1을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1을 뺏겼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되고 1을 받았으니까 뭐 됩니까? 0.3이 되겠죠. 그럼 드디어 양의 소수가 됐기 때문에 얘가 소수 부분이고 얘가 정수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거는 마이너스 2.7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암기해야 될 수학적인 표현은 예를 들어서 가우스
로그의 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내신이나 수능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합니까? 가우스 안에 있는 로그 x의 뭘 의미합니까? 정수 부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가우스 로그 x를 딱 보자마자 아, 로그 x의 정수 부분 이렇게. 하나 더. 그럼 만약에 로그 x에다가 가우스 로그 x를 뺐다라면은 얘는 뭘 의미할까요? 로그 X의 수소. 맞죠. 전체에다가 정수를 뺐으니까 방금 윤서가 말한 대로 로그 x의 뭐가 됩니까? 소수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A를 n을 뭐라고 했습니까? 정수 부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알파를 뭐라고 했습니까? 소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뭘 정리하냐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 세 줄을 쓸 거예요. 암기를 잘하는 사람은 제가 집에 일찍 보내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시작해요. 보자. 1번 볼게요. 1번. 일단은 1번은 뭐냐면은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n이면 진수 A는 n 플러스 1 자리 수이다. 일단 필기하세요. 뭔지 자세히 설명할게요. 일단 필기.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n이면 진수 A는 n 플러스 1짜리 수이다. 보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보자.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로그 A가 이렇게 있는데 로그 A를 열심히 계산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4.3이래. 열심히 계산했더니.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냐? 정수 부분이 4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진수 A가 몇 자리수란 뜻이에요? 4에다가 1을 더한 5자리 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봅시다. 이번엔 로그에 4935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당연히 계산하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진수를 가만히 관찰하니까 진수가 몇 자리수예요? 진수가 4자리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 3. 여기가 3 된다라는 거죠. 정수 부분. 얘가 뭐 된 거예요? 3.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좀만 더 해볼게요. 보자. 다시 봐봐. 일단은 외워봐. 그러니까 로그 A의 정수 부분. 즉 봐봐. 로그 A가 있는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요 n의 역할이 로그 A가 아니라 이 A만 얘가 몇 자리 수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 로그 A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2.3이래 이렇게. 그럼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얼마야? 2잖아. 그럼 아까 정수 부분이 n이면 뭐라고 했어? 진수가 n 플러스 1짜리 수라고. 그럼 진수가 누군데? A가 진수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A는 몇 자리 수야? A는 3자리 수란 뜻이죠. 3자리라는 게 이렇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이런 숫자는 얘기겠죠. 좀 어려워요, 처음에. 한 번만 더. 로그에
123이 있어요. 내가 너네한테 야 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한 거야. 근데 정수 부분이 얼마냐? 진수가 세 자리 수니까 이 로그의 정수 부분은 2가 된다는 거지. 됩니까?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할게요. 일단 그래서 외우세요. 일단은 외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라고 해도 그냥 이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일단은 외워주세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더 어려워. 두 번째는 n이 음수일 때야.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n이면 진수 a는 소수 마이너스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난다. 말도 존나 길어. 일단은 이 말 자체가 약간 낯선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봐봐. 만약에 어떤 숫자가 0.00432가 있어. 그럼 소수점 첫째 자리도 0이고 둘째 자리도 0이죠. 몇째 자리? 셋째 자리. 우린 이런 거를 소수점 소수 몇째 자리? 셋째 자리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런 녀석을 보면서. 다시 한번 0.0532가 있어. 이런 녀석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고? 아, 첫째 자리는 0인데 드디어 소수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됩니까? 당연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보자. 예를 들어서 로그에 0.001354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아까 문제 뭐라고 했냐면은 정수 부분이 n이면 소수 마이너스 n째 자리라고 했어. 그럼 둘은 마이너스의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우리는 정수 부분은 구할 수 있어. 소수 부분은 모르겠어. 근데 얘를 봤더니 진수를 가만히 관찰했더니 소수 몇째 자리야?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난 거야. 그러면 이 로그의 정수 부분이 얼마일까? 다시 한번 요걸 잘 봐봐. 한 번만 다시. 얘는 보면은 소수 맞지? 셋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고 있잖아 지금.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3이에요.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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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런 얘기야. 왜냐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아니요. 좀 어렵다. 한 번 더 해볼게. 봐봐. 일단 외워봐. 알았지? 정수 부분이 n이면 진수 a는 마이너스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 나타난다. 한 번만 다시 다른 볼 해볼게. 로그 a가 있는데 이 녀석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은 모르겠대.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a가 대략 어떤 숫자인지 약간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아까 로그 a, n이 음수일 때 정수 부분이 n이면 소수 마이너스 n째 자리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정수 부분이 뭐야? 음수잖아 지금. 그럼 음수일 땐 마이너스를 붙여주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붙이면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그럼 소수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니나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얘는 a가 0. 맞아? 사실은 얘는 모르는 거야. 근데 소수 첫째 자리는 0인 거야. 그런데
둘째 자리에서 뭔진 모르지만 0이 아닌 수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좀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만 더. 로그에 0.0000432가 있어. 이렇게.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일까? 정수 부분 마이너스 5겠죠. 왜냐면 봐봐. 소수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에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5가 되고 소수 부분은 당연히 모르겠죠. 일단 외우세요, 여러분들. 얘를 나랑 똑같이 외웠으면 좋겠어. 또 보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암기하기 쉬워.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다면 로그 A의 소수 부분이 같다.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다면 로그 A의 소수 부분이 같대. 여기도 약간 낯선 표현이 숫자 배열이 같다란 말이 약간 감이 안 오죠. 이게 뭔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3254가 있어. 아니면은 325.4가 있어. 32.54가 있어. 3.254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숫자 자체는 크기가 다르죠. 하지만 숫자의 순서가 3254, 3254, 3254, 3254 어때요? 숫자의 배열 상태 같죠? 우리 이런 걸 숫자의 배열이 같다라고 표현해. 저런 것들을. 맞아요? 그럼 보자. 예를 들어서 로그 2가 있다라고 할게요. 얘는 앞으로 문제풀 많이 주어지지만 얘는 0.3010입니다. 근데 뭐 할 거냐면 내가 로그 2에다가 1을 더할 거야. 그럼 얘는 공식에 의해서 로그 2에 1은 뭐냐 얘들아? 로그? 뭘로 볼 수 있어? 로그? 로그 A0 A1 봐봐 얘들아 봐봐 진정하고 봐봐 그 A 1은 같은 거 로그에 A 여기 밑이 안 보이잖아. 10 여기가 10이 생략된 거잖아. 내가 너네한테 뭘 물어본 거라면은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10이요. 얼마? 10이죠. 여기가 이 말은 1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 둘이 더한 거는 진수끼리 곱하기니까 로그 20이라는 거예요. 진수끼리 곱할 수 있어요? 네. 됩니까? 봐봐. 그럼 지금 봐봐. 내가 여기다가 1 더한 게 얘잖아. 그럼 여기다가도 1 더하면 얘는 1.3010이란 뜻이야. 다시 한번 뭐 했냐면은 로그 2에다가 1을 더해서 계산하면 로그 20이 만들어져. 여기도 1을 더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얘를 2라고 보지 말고 2.0이라고 보자고. 얘는 20이잖아. 그럼 20 어때? 숫자 배열이 같은 거죠. 맞아요? 뭐가 똑같다?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런 문제 나옵니다. 231번 한번 봅시다. 로그 2가 0.3010일 때 다음 것들이 맞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1번 한번 봅시다. 1번은 로그 4가 이렇게 있죠. 나는 로그 2를 이용해야 되잖아. 이제 밑이 없는 거 낯설지 않죠?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는 로그의 2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됩니까? 요 진수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뚝 떨어진다라고 했죠. 이게 뭐 되는 거예요? 얘가 2배의 로그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2배의 얘들아 로그 2는 얼마냐? 문제에서 0.3010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럼 요거 암산하면 뭐 되냐? 맞아요. 0.6020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1번은
이거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윤서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야?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봅시다. 2번 로그가 있고요. 16분의 1이 있대요. 얘 봅시다. 그럼 얘는 로그의 16분의 1이 2의 몇 제곱이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왜냐하면 2의 4제곱이 16인데 그거의 역수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자고 우리 배웠잖아. 됩니까? 그럼 마이너스 4가 앞으로 뚝 떨어지면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2는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줬잖아. 여기 뭐 되는 거예요? 0.3010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됩니까? 이번에는 3번 봅시다. 로그 8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로그 8은 몇 로그 몇이냐? 로그 2 로그 3. 3로그 이겠네? 다시 한번 천천히. 로그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3이 앞으로 떨어지면 얘는 3로그 2가 되겠죠. 가능해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로그 2잖아. 로그 2가 얼만데? 0.3010이 되겠네. 그런데 문제에서 이거라고 했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많이 맞아요. 맞네요. 맞아요. 맞습니까? 맞죠? 또 봅시다. 4번이 좀 어려워. 맞아요. 로그 20에 됩니까?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뭘로 보냐면은 로그 20을 2 곱하기 1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진수와 진수를 곱하고 있으니까 우린 뭐예요? 얘를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이야. 얘는 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그 2 더하기 1 되겠죠. 그런데 로그 2가 0.3010이라고 했으니까 1을 더하면 1.3010이 되겠죠. 맞아요? 맞네요. 이번엔 5번 봅시다. 5번은 로그 0.2야. 얘는 뭐예요? 로그의 0.2는 10분의 2가 되는 거죠. 얘는 뭐 되는 거야? 나누고 있네? 뭐 할까? 로그끼리 빼야 되겠죠. 뭐 되는 거예요?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10이에요. 그럼 얘는 정리하면 로그 2에 얘들아 로그 10이 얼마냐? 1 이렇게. 맞아? 그럼 로그 2가 0.3010인데 거기다 1을 뺐어. 이거 암산하시면 마이너스 0.699가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암산 안 해도 아니 얘는 아닐 거 아니야. 딱 봐도.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일단 별의 등급을 M이라고 하고요. 별의 밝기를 I라고 하겠대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럼 지금 3등급인 별의 밝기. 문제에서 별의 밝기는 아까 대문자 I라고 했잖아. 그럼 구별하기 위해서 얘는 특별히 I3라고 할게요. 이렇게. 됩니까? 이번에는 8등급. 8등급은 없겠죠? 봅시다. 8등급인 별의 밝기. 얘를 I8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얘의 몇 배냐 물어보는 건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것 분의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만 구하면 그게 답이라고. 맞습니까? 마치 이런 거잖아. 헷갈리면은 이게 가끔씩 누가 분모인지 이게 봐봐. 얘가 얘의 몇 배냐 물어봤을 때 누가 분모고 누가 분자인지 가끔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봐봐. 4는 2의
몇 배냐라고 물어본 거야. 몇 배요? 2배라고 할 거 아니야. 그 이유가 앞에 있는 게 분자, 뒤가 분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뒤에 있는 게 분모인다는 거. 별의 밝기를 대문자 i라고 했어. 내가 그래서 3등급의 별의 밝기는 i3이라고 하고 8등급의 별의 밝기는 i8이라고 했는데 얘가 얘의 몇 배니 물어본 거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거분의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보자. 근데 지금 여기 스몰 m에는 뭘 쓰는 거야? 등급을 쓰래. 그럼 일단 우리가 3등급부터 조사하자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어. 그럼 뭐 되는 거예요? 3은 마이너스 2분의 5의 로그에 여기는 별의 밝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3등급의 밝기는 i3이라고 이렇게 했고 플러스 c는 몰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 또 봅시다. 이번에는 i8을 보자고. 등급이 8이래요. 등급을 m에다 집어넣자고. 뭐 되는 거예요? 8 되는 거죠. 그다음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요. 로그의 별의 밝기가 i8 되고 플러스 c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식이 2개가 주어졌는데 나는 지금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가만히 봤더니 이 진수와 이 진수가 나누어졌으면 좋겠어. 2개 뭐 할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 전체 2개를 뭐 합니까? 방금 말한 대로 빼는 겁니다. 그럼 3에다 8 빼니까 마이너스 5라고. 그 다음 얘는 마치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묶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빼면은 로그에 뭐 됩니까? i8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왜냐면 얘랑 얘를 빼니까 로그끼리 빼는 건 진수끼리 나누기라고 배웠잖아. cc는 지워지겠네. 맞습니까? 그럼 양변에 이거의 역수를 곱하자고. 그러면 얘는 뭐 되냐? 2 되네. 좌변이 2 되네. 그럼 뭐 되는 거예요? 로그의 왜 이래요? 잠시만요.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고 5분의 1을 곱하니까. 됐죠? 그럼 이제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 그럼 얘를 쳐다봤을 때 답 뭐냐? 이거 얼마 돼야 돼? 밑이 10인 거잖아. 얘가 얼마 돼야 2 되냐? 100. 그 100배가 답입니다. 문제에서 일정한 비율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했다는 뜻인 거야. 나중에 수열을 배우거든. 봐봐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2, 4, 8, 16 그다음 뭘까? 32. 그럼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서 1로 가려면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2를 계속 곱하고 있죠. 이렇게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하는 게 이렇게 커지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일정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문제로 가서 처음에 문제 봤더니 올해 생산량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은 문제에서 올해 생산량을 뭐라고 하면 그냥 A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다음 문제에서 또 일정한 비율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R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볼게요. 그럼 지금 올해 처음에 A라는 생산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세월이 흘러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생산량이 얼마일까? 일정한 숫자를 곱하라고 했잖아. 근데 일정한 비율이 R이잖아. 뭐 된 거예요? AR인 거예요. 1년이 또 지나서 합이 2년이 지났다라고 합시다. 뭐가 되겠어요? A, R, 또 R을 곱하는 거야. R 제곱이 되겠죠. 됩니까? 여기서 여기는 1년이 지난 거야. 또 흘러서 합이 3년이 지났다라고 합시다. 그럼 또 R을 곱하니까 AR 세제곱이 되겠죠. 됩니까? 그럼 보자. 이제 규칙 발견됐어. 1년 후엔 1제곱.
2년 후엔 2제곱, 3년 후엔 3제곱. 근데 문제에서 몇 년 후라고 했어? 10년 후라고 했어. 그럼 10년은 몇 제곱일까? 10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10년 후에 생산량이 되는 거야. 윤서 아까는 졸다가 지금 다시 눈 좀 살아났네, 눈빛이. 됐어요. 다행이네. 됐습니까? 얘가 10년 후에 생산량인데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야, 얘가 올해 생산량의 2배가 되라고 했으니까 올해 생산량의 2배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A가 생산량이니까 0은 아니겠죠.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럼 좌변에 남아있는 게 아래 10제곱이고 우변은 지금 2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R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계산 못할 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밑이 없다라는 건 상용로그란 뜻이겠죠? 그럼 정리하면 10이 앞으로 떨어지면 10배의 로그 R은 여기에 로그 2라고 돼 있잖아. 로그 2가 얼마냐? 0.3이래. 그럼 이 녀석을 0.3으로 바꿀 수 있겠죠. 양변을 10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로그 R은 뭐 되겠어요? 0.03이 되겠죠. 아, 네네네. 맞습니까? 근데 문제 또 뭐라고 했어? 야, 0.03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잖아. 여기 있는 0.03은 뭐래요? 로그의 1.07이래요. 그러면 이거와 이게 똑같은 거야. R이 얼마냐? 1.07이 되겠죠. 그럼 몇 퍼센트 증가한 거냐? 7%가 증가한 거죠. 아, 그러네.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왜 1.07이 7%인 거? 8분리. 보자. 우리 이거 하나 복습. 보자. A1이라는 가격이 있는데 R%만큼 인상했다라고 합시다. 중학교 때 배우는 것 같아. 그럼 공식이 A에다가 일단은 1이라고 쓰고 증가했으면 플러스, 감소했으면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 R%니까 100분의 R이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됐습니까? 내가 뭐야 방금? 1.07이라고 했죠. 얘가 의미하는 건 1 더하기 100분의 7인 거잖아. 맞냐? 그럼 여기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똑같다라고 비교하면 얘가 7이고 R인데 R%니까 얘를 7%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마지막 하나만 보고 수업 끝낼게요. 내가 쓴 거 필기하세요. 지금 문제에서 2.3의 9제곱을 계산을 하래요.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가 로그를 왜 배웠냐면 로그가 만들어진 이유가 간단히 얘기하면 옛날에 막 기사들이 갑옷 입고 막 창 들고 말 타고 막 이렇게 싸웠어. 그래서 막 영주 시대에 막 싸우잖아. 영토라고 하나? 그치? 싸워서 막 싸우는데 그 시대에 그 대포가 발명이 돼. 그러니까 기사들이 졸라 많아도, 그러니까 옛날엔 대포가 있기 전에는 기사만 많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였어요. 대포가 발명되니까 대포를 잘 쏘면 전쟁이 이기는 거야. 그럼 대포를 잘 쏘려면은 대포의 각도라던가 화약량을 조절해야 돼. 그 말은 어떤 복잡한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랄맞게 생긴 애를 존나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을까라고 만드는 게 로가리즘이라고 해서 그걸 로그라고 하는 거야. 알아? 중요해. 보자 이제. 그럼 지금 2.3의 9제곱을 실제로 계산하기엔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지랄맞겠죠. 맞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건 2.3의 9제곱이지만 어쩔 수 없이 로그 취한 거라고. 왜? 2.3의 9제곱은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좀만 집중해. 조금만 더 할 거야 수업. 한 5분만 더 할게. 얘를 계산하니까 얘가 그럼
9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로그의 2.3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정리했더니 그러면은 9 곱하기 여기에 로그 2.3이 있잖아. 얘가 뭐라고 했어요? 0.3617이라고 했죠. 얘들아 나 도와줘. 계산해봐 좀. 빨리 계산해봐 거기다. 빨리 해봐. 도와줘 빨리. 아마 소수 부분이 2553일 거야. 소수 부분은. 빨리 해. 계산해봐. 빨리 해. 계산해. 빨리 집에 간다. 3.2553이 이렇게 된대. 보자. 이제 중요해. 어려워.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막 계산해서 뭔가 결과가 나왔어. 그럼 느낌이 착각 드는 게 얘가 마치 2.3의 9제곱 같은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왜? 나는 열심히 계산한 얘는 로그 2.3의 9제곱인 거야.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 건 얘만 궁금한 거야. 마치 이런 느낌이야. 뭐냐면은 로그 x가 4래. 그럼 x가 4냐? 아니지. 그럼 나는 이 x를 알고 싶으면 좌변이 로그 어쩌구니까 우변도 로그 어쩌구로 바꿔야 돼.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좌변이 로그 x고 우변이 로그의 10의 4제곱으로 바꾸는 거지. 이렇게. 둘 다 로그로 바꿨을 때 진수와 진수를 같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럼 이 문제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나는 2.3의 9제곱을 알고 싶은데 얘가 로그 안에 갇혀 있어. 그럼 얘가 로그 어쩌구니까 얘도 로그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려워. 그래서 얘를 로그로 바꾸기 위해서 정수 플러스 0과 1 사이의 소수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찢어버리는 이유가 정수는 상용 로그표를 이용하지 않아도 로그로 표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수 부분은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야 돼. 근데 가만히 봤던 얘가 0.2553이 있으면 너 이거 아무 때나 로그로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잖아. 얘가 드디어 로그 뭐 되는 거예요? 1.8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계산했더니 로그에 그럼 진수와 진수를 뭐 되는 거야? 1800인가? 180원. 아니지 이거 맞지? 13승이니까. 맞아? 그럼 드디어 좌변이 로그 어쩌구고 우변도 로그 어쩌구니까 어쩌구랑 어쩌구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땡땡땡 2.3의 9제곱은 180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만약에 로그를 가르치지 않고 2.3의 9제곱을 계산해봐 그랬어. 아마 시간 꽤 걸릴걸? 한 10분 걸리지 않을까? 9번 곱하려면. 근데 우리 그 짧은 시간에 1800을 구했잖아. 물론 로그의 단점은 이게 완벽히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좀 달라요. 됩니까? 무슨 말인지? 가능하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합시다.